안녕하십니까. 8월 정기안전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한창 시작되었을 시기인데 8월 초선인데도 지금 한창 장마가 진행 중입니다. 더군다나 장마와 강풍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직장 동료 여러분 댁은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는 그렇다 치고 코로나는 언제 사그러질는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과 겨울에는 아주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당진 지역에서는 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8월 5일 날 브라질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이 추가돼서 현재 당진 지역에 4명의 확진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앞으로 더욱더 개인과 가족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코로나가 사그러지기 전까지는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교육 시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화학사고의 사례, 화학물질 관련 법규 소개, 화학물질의 분류, 화학물질 취급 현황, 화학물질의 특성 및 취급 기준, 화학사고 발생 신고 이와 관련해서 법규하고 관련 영상, 영상은 고용노동부에서 배급한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37조 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4항입니다. 법 33조 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들에 대하여 3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 법을 위반했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해화학물질, 무엇 보고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다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뭔지 아실 겁니다. 메탄올 와시액입니다. 자, 이 우측에 있는 거는 같은 와시액인데 이거는 에탄올 와시액입니다. 이게 아마 어느 순간부터 메탄올에서 이 에탄올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해서 이 메탄올에서 에탄올로 바뀌었습니다. 메탄올 워시액의 판매,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게 이 에탄올 워시액입니다. 자, 왜 바뀌게 됐느냐? 자,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2016년 여러 명의 시력을 앗아간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자, 재벌 기업이죠. S전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포함해서 6명이 2016년도에 실명을 합니다. 자, 실명을 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죠. 그래서 그때 당시 노동부 장관 2명이 그 조사 또는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미흡하다해서 2명이 형사 고발까지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자, 자동차 워시액 90%는 독성 물질로 알려진 메탄올을 주정분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메탄올 와시액의 판매,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때 당시 독일하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메탄올의 독성 성분 때문에 에탄올 워시액만 쓰도록 규정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제도가 없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던 그때 당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2018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부터 메탄올 워시액의 전면 사용 금지되었고 이를 어기 시 징역 7년입니다. 징역 7년에 2억의 벌금에 부과되는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 여기까지고 첨부된 영상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그 영상에 보시면은 금방 말씀드린 메탄올 그 사고와 관련된 산업화에 따른 화학물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70년대 이후 유해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해물질이 유발하는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전개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 우리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환경계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한번 중독. 어제 구미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광주에서 수은 중독 사례가 대거 발생하면서 수은의 위험성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지역민의 일상과 환경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죠. 왜 이러한 사고를 막지 못하는 걸까요? 각종 유해물질 작업의 사고 원인과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은 간과한 대가로 저는 빛을 잃었습니다. 위험을 몰라본 대가로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위험성에 대비하지 못한 대가로 나는 삶을 잃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배님. 알았지? 선배님, 이번에 그 큰아드님 장학금 받고 대학교 들어간다면서요? 제대로 밀어준 것도 없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꼬맹이들은 언제 다 크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큰참 별낼 때지. 그들 자작해가는 거 그만한 낙이 없어. 우리가 이러는 보람이 뭔가? 애들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그게 보람 아닌가? 안 그래?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선배님 애들처럼 모범생으로 커주면 더 보람이 클 텐데요. 자, 우리 마무리할까? 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아요. 요즘에 계속 잠을 푹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잠깐 바깥 공기 좀 쐬고 올게요. 그래. 에휴, 일하냐고 힘들어서 그렇겠지 뭐. 씨. 그런데 요즘 계속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단 말이지. 혹시? 그냥 평범한 두통 정도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었습니다. 그 아픈 거보다는 그 일을 해야겠다는 그 절박함이 더 컸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그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매일 마시던 그 메틸 알코올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위험성을 간과한 대가로 저는 빛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 꼬맹이들 커가는 모습도 볼 수 없겠죠. 잠깐 휴식 중이야. 괜찮아. 사진? 무슨 사진? 그럼 확인해 볼게. 뭐야, 무지 크게 웃고 있었잖아. 바보같이. 이번 작업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힘드시죠, 선배님?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작업도 아니고 뭐. 넌 어떠냐? 어지럽고 온몸이 쑤신다더니 어째 표정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나은 사람 같다? 사랑의 힘이죠. 야, 어쩜 그런 말을 눈 깜짝 안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에이, 아낄 걸 아껴야죠. 선배님도 애정 표현도 막 하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아휴, 늦겠다. 시작하자. 네. 우리 오늘이 8일째던가? 네. 이 공장 영 찝찝하네. 주의사항 뭐 들은 거 없어? 그게 원래는 형광등 공장이었는데 철거에 물류센터로 운영된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물건들은 다 치워줬고 설비만 남아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다들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 먼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쓰고 이래. 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깨진 형광등이 전부 다 있었잖아. 진짜. 그곳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철거 작업을 했던 저와 제 동료들은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수은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근육 초기 발진과 근육통을 겪던 저는 폐부종을 앓고 있고 제 동료들 역시 가슴 통증, 위염, 궤양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위험을 몰라본 대가로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짐이 될까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첫 직장이랬죠? 일은 할만해요? 네, 많이들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공장이 이렇게 평온해 보여도 워낙 위험하고 해로운 게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물어봐요. 네. 와, 첫 월급 타서 어머니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다면서요? 나는 친구들이랑 캠핑 갔었는데 비교되네요. 혼자 장사하면서 자식들 키우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하셨거든요. 마침 누나도 시간이 돼서 같이 그냥. 그렇구나. 엄청 좋아하시겠다. 아무래도 처음이라. 네. 오늘 하루도 조심조심하고 잘 마무리하세요. 방독 마스크 꼭 쓰시고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착용법이 간단하니까 다행이네. 근데 방독 마스크가 다양하네.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 작업 끝났을 텐데 왜 안 나오지? 문제 생겼나? 위험성에 대비하지 못한 대가로 나는 삶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 되돌리고 싶습니다. 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정말 많은데.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상당수는 화재, 폭발 등의 물리화학적 위험성과 더불어 인체 유해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체에 흡입, 섭취 또는 피부로 흡수되어 급성, 만성장애를 일으키는 등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유해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조 및 취급 방법과 관리 수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성 암을 유발시킨다고 확인되었거나 그 유해 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나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라 하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취급하려면 특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요하는 물질을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들인데요. 읽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루기 전에 반드시 해당 물질의 정보와 재해 예방 대책을 확인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은 이러한 유해물질의 취급 조건을 까다롭게 관리하는데요. 특히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수준으로 노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0만여 종의 화학물질 중 노출 기준이 설정된 것은 700여 종으로 전체의 0.7%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노출 기준 이내더라도 다른 화학물질과 함께 노출되거나 노출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 독성이 변화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완벽한 노출 기준의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처럼 다양하고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면서 생기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어떻게 취급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유해물질 작업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부분의 유해물질 관련 건강장애는 그 독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거나 부주의로 물질을 흡입, 섭취, 접촉했을 때 발생합니다. 앞서 만나본 사례들의 중독사고 발생 원인 역시 그러한데요. 평온한 일상을 뒤흔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메탄올이라고 부르는 메틸 알코올 중독 사례였습니다. 가공된 제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메틸 알코올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해당 공장 작업자들이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고농도의 메틸 알코올 때문에 몸이 쑤시고 현기증이 나는데도 잠깐 작업장 밖에서 쉬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만큼 작업자들은 메틸 알코올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물질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교육도 없었기 때문이죠. 세척제로 독성이 강한 메틸 알코올을 사용한 것도 원인입니다. 에틸 알코올이라는 대체 물질이 있음에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저렴하지만 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유해 물질을 사용할 땐 작업장에 국소 배기 장치 등 적절한 환기 설비를 가동시켜 농도를 노출 기준 이하로 제한합니다. 두 번째는 철거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사례였습니다. 수은 중독은 심각한 신경독성 후유증인 미나마타병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후진국병이라 불리는 수은 중독이 여전히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던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은 형광등이 깨지면서 생긴 수은 입자의 잔류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단계 하도급 체계 속에서 물질 안전보건 정보가 간과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광등과 같은 유해 물질을 포함한 설비 등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잔류 수은을 처리해야 하는데 관련 계획이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업자들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철거 작업 현장에서 주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수시로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수은 흡입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유분 제거에 주로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작업 전에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선 벽에 고착된 유분을 제거하기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유기용제용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작업 중 필터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교체해야 됩니다. 이처럼 유해물질 작업 재해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작업 절차를 좀 더 철저하게 지켰더라면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부주의한 습관과 안일한 대처가 재해를 부르고 있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안전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요인은 화학물질이 본래 갖고 있는 유해성으로서 사용량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그 물질이 본래 가지고 있는 발암성, 생식독성, 부식성, 급성 독성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작업자의 노출과 관련되는 요인. 예를 들어 노출 가능성, 노출 기간, 노출 빈도, 노출 수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작업자의 노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 절차를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유해물질의 위험성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겠죠.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수칙을 정하고 지휘해야 합니다. 국소 배기 장치 및 기타 장치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등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설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취급 장소는 다른 작업 장소와 격리하고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설치하여 청소하기 쉽고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발산호는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 배기 장치나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 발산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특히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 사업장의 국소 배기 장치는 물질 상태에 따른 제어 풍속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합니다. 필터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유기용제에는 카본 흡착식 필터를, 산염기 등 수용성 물질에는 흡수식을 사용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출 감지 경보 설비도 꼭 필요한데요. 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여야 대비할 수 있겠죠. 또한 유해물질의 명칭과 착용해야 될 보호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응급처치와 긴급 방제 요령 등을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작업자가 주지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사업장이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작업 전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통하여 취급 물질의 유해 위험 정보를 반드시 인지하고 정해진 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기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취급 물질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도 착용합니다. 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준비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해물질 작업 현장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를 발견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지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때 구조자는 송기 마스크, 장화, 장갑, 보호복 등 유해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옷에 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하는데요. 피부에 묻어 있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장시간 세척해야 합니다. 세척 없이 응급센터에 도착하면 이미 모든 손상이 진행된 상태가 되므로 현장에서 즉각 세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독 물질을 복용한 경우에는 구토 유발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배출을 해야 됩니다. 구토 유발로 오히려 기도를 막거나 내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송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빠른 시간에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의의 처치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모든 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여 전문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 따라 빠르고 정확하게 후속 치료가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기본처치법과 함께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에 따른 응급처치법을 사전에 확인하여 중독재해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유해물질 작업의 중독사고 발생 원인과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대책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산업 현장 재해가 그러하듯 유해물질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 준수와 철저한 환경관리였습니다. 특히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은 유해물질 작업자가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